이번 시간에는 연쇄 법칙에 대해 학습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인 연쇄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노트 필기 준비는 다 되셨나요?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잠깐 영상을 멈췄다가 필기가 준비가 된 이후에 계속 이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쇄 법칙은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미분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었냐면 미분작용소를 D라고 썼습니다. D라는 미분작용소는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모여있는 집합에서 그 미분을 하고 나면 이제 도함수들이 모여있는 집합으로 가는 이런 일종의 함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F라는 함수가 하나가 있으면 그거에 대응되는 함수 DF 네, 또는 이걸 F'이라고 적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앞으로 이 X가 어떤 변수에 대한 함수인지, 그러니까 여기 fx라는 함수가 미분이 되면 f'x로 갈 텐데, 그럴 때 이걸 미분 작용소 D를 써서 dfx라고 쓸 때 이 밑에 미분하는 변수를 표현해, 독립변수의 이름, 어떤 변수로 미분할 건지 네, 그 변수를 여기다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연쇄법칙에서는 미분하는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x를 쓰도록 할게요. 자, 그냥 우리가 f' 이렇게 쓴 건 어떤 변수에 대한 미분이냐, 그게 컨텍스트, 문맥에 따라서 어떤 변수로 미분하는 건지가 대부분 분명합니다. 그런데 프라임의 의미는 사실은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변수 전체에 대해서, 이 변수 전체를 가지고 f를 미분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거냐면, y라는 변수는, 종속 변수 y는 f of u라는 변수에 대한 함수값입니다.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u라는 변수가 다른 독립변수 x의 g라는 함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럴 때 y라는 변수를 u라는 변수로 미분을 하면, 네, 그럼 이건 fu라는 함수를 u로 미분한 거죠. 이걸 우리 줄여서 f'u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u는 gx라는 함수 관계에서 내가 이 u라는 변수를 x로 미분을 하면, 여기는 u라는 변수는 gx라는 함수였었는데요. 이걸 x로 미분을 하면 이건 g'의 x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여기 등장하는 세 변수 x가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u 값이 정해지는, u가 종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u 값에 의해서 다시 y 값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x가 변할 때 y의 변화를 알고 싶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겁니다. 또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y라는 변수는 f 안에 u가 들어있는데요, 그 u가 gx였었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를 우리 합성함수 기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x로 y를 미분한다, 또는 x에 대한 y의 변화율을 계산하라 라는 건 결국 이 합성함수 f of g라는 합성함수를 x로 미분해 보라는 뜻이에요. 또는 이걸 그냥 간단히 줄여서 fg, 합성함수에 x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었는데 합성함수 전체를 프라임 x로 미분하면 이게 무엇이 될까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분하는 방법을 연쇄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함수의 미분 함수가 합성되어 있을 때 합성되어 있는 함수들을 연쇄적으로 차례차례 미분을 해서 그 도함수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영어로는 체인 룰이라고 부릅니다. 자, 가정을 다시 쓰도록 하죠. y는 f of u, 그리고 u는 g of x. 그럴 때 여기 등장하는 함수들이 모두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럴 때 그럼 합성함수 g of f를 프라임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죠? 우리 합성함수 그럴 때는 바깥쪽 함수를 먼저 미분합니다. f를 미분하고, 그런데 안쪽 함수는 gx 요 안에 그냥 그대로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요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야 됩니다.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죠. 자, 왜 이렇게 미분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f와 g가 합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도함수를 계산해 보겠어요. 도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써보면 리밋 h가 0으로 갈 때 f of g라는 합성함수를 x에서부터 h만큼 이동해서 함수값을 측정하고, 빼기 f of g라는 함수를 x에서 값을 측정하고, 그래서 합성함수가 x라는 점에서 x 플러스 h로 움직일 때 얼마만큼 그 함수값이 달라지는지, 증가하는지, 이게 분자에 들어가고, 분모에는 요 값을 측정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h가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h를 0으로 극한을 보내면 되는데요. 자,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해 볼 수 있냐면 h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 자, 분자 f와 g의 합성에다가 x 플러스 h를 써야 되죠. 마이너스 합성함수를 x에서 측정을 합니다. 좀 띄었다가 분모 h를 이쪽에 써볼게요. 자, 우리 결론이랑 맞춰서 비교를 해보면 f의 미분이 있고 그 안에 gx가 들어있습니다. 곱하기 g의 미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g의 미분이 나오려면 h분의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g의 x가 있으면, 그럼 요 극한이 g의 미분이 됩니다. 자, 분자에 이런 걸 하나 넣었으니까 분모에 똑같은 걸 넣어주도록 하죠. g의 x. 그렇죠? 자, 그리고 h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입니다. 그렇죠? 그 극한은 이렇게 곱으로 표현된 두 부분의 극한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여기 극한을 계산하고 앞부분의 극한을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때 분모에 들어있는 이 부분, 이만큼을 다른 변수 k라고 바꿔 써볼게요. 그러면 자, 이 오른쪽은 리밋 h가 0으로 갈 때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g의 x, 그래서 이후에 g의 미분이 될 거고, 자, 여기 앞부분에 있는 건 식이 어떻게 변형이 될 거냐면 분모를 k라고 바꿨었습니다. g의 x 플러스 h 빼기 gx를 k라고 바꿨었으니까 지금 이 합성함수 안에 g의 x 플러스 h로 들어있는 부분이 이만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f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다고 보면 되냐면 gx를 반대편으로 넘기면 g의 x에다가 플러스 k가 더해져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f 안에 g의 x가 들어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h가 0으로 갔어요. h가 0으로 가면 k는 어떻게 되나요? g의 x 플러스 h와 gx의 차이인데 h가 0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이 항도 gx로 갈 거고 이 항도 gx로 갈 겁니다. gx입니다. 여기서 h를 0으로 극한을 보내면 이 값이 g의 x가 되죠. 왜 그럴까요? 언제 되죠? g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지고 있으면 h를 0으로 보낸 극한값하고 h에 0을 대입한 함수값이 일치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g가 미분 가능이라 거정했고, 미분 가능인 함수는 모두 연속이니까 연속성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h를 0으로 보내면 분모 k가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h 대신에 k로 움직이는 변수를 바꿔 쓴 다음에 극한을 보면 h가 0으로 갈 때 k도 역시 0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앞부분이 f의 변화율을 어디 측정한 거예요? gx 란 점에서 f를 측정하는 점의 위치를
K만큼 움직였을 때 변화율이 얼마나 되냐라는 걸 측정한 거예요. 즉 F의 미분을 측정하는데 어디서? 그 계산하는 위치가 GX였다는 겁니다. 곱하기 뒤쪽 이 부분은 G의 미분이 되죠. 그래서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연쇄법칙을 구체적인 함수에 적용하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y가 x에 대한 함수로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라는 이차 함수를 60번을 거듭 제곱을 한 겁니다. 그럴 때 y라는 변수를 x로 미분하면 무엇이 될까? 자,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이 함수는 y를 u의 60승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u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이런 두 개의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x로 y를 미분하라 라는 건 먼저 u로 y를 미분하고 다음 u를 x로 미분한 거에 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를 u로 미분하면 60승을 미분하면 60이 밑으로 나오고 u의 차수가 59로 하나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u를 이 함수를 x로 미분하면 얘는 4x-4 이런 꼴이 될 겁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할 때 중간에 우리가 u라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도입했습니다. 이건 문제에서는 주어져 있지 않은 변수니까 답을 이렇게 써주면 안 되겠죠. 답에 등장하는 우리가 도입한 새로운 변수는 원래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로 고쳐줘야 됩니다. 즉 60에 여기를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의 59승 그리고 4x 마이너스 4 이런 꼴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네, 이어서 삼각함수가 들어가 있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사인 함수 안에 코사인 함수가 있고 그 안에 x의 제곱이 다시 들어가 있는 세 개의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겁니다. 제곱 함수랑 코사인 함수랑 사인 함수. 네, 그럴 때 y의 미분을 계산하라. 자, y의 미분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y의 미분은 먼저 사인 함수를 미분합니다. 사인의 미분. 바로 적을까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코사인. 그런데 어디서? 원래 들어가 있던 이 값을 그냥 그대로 써준 거예요. 코사인 x 제곱이라는 위치에서 사인을 미분해서 코사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그냥 독립변수가 아니고 독립변수에서 표현된 새로운 함수였다면 그 함수 코사인 x 제곱이라는 함수를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코사인 안에 x 제곱이 들어있었는데 이제 이 코사인을 미분해야 되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5가 하나 나가고 사인 함수가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게 코사인 x였었다면 그냥 미분할 때 마이너스 사인이면 되는데 이 안에 다시 x 제곱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 x 제곱도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x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여기 중간에 들어있으니까 앞으로 꺼내줄게요. 마이너스 2x 그리고 코사인 안에 x 제곱이 들어있고 거기다가 사인 안에 x 제곱이 들어있는 이게 이 함수의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쇄법칙을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